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9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저희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번 봄은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이런 쪽에서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 흐름들과 함께 동향들 먼저 살펴보고 흐름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장중에 올랐던 폭은 조금 좀 반납했네요. 그래서 약간 십자형 패턴, 네, 애매하게 마감은 했네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즉 그때 봤던 내용들 보게 되면 단기 평선 지킨다. 여기 단기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못 지키면 또 여기까지 들어올 텐데 아직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약간 돌리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직전 고점 때 18,000대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보게 되면은 단기 저항은 여기 18,000대랑 조금 더 쓰게 되면 이 정도 되겠죠. 18,30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항 18,300 나스닥 두고,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여유 있게 볼게요. 예, 뭐 요 정도. 그러니까 17,000 한 중반대 17,400 이 정도가 단기 지지권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약간 좀 넉넉하게 보고 대응하는 게 약간 거의 900포인트 차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를 잘 지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 고점대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요 범위 쪽에서 시작이 갖춰갈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약간 리스크 온 쪽으로 다가서네요. 그래서 지금 주식 한번 다시 해볼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시점들이 계속 또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쪽이지만,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그래서 고가 막 돌파로 들어가기에는 막판 되게 되면 힘이 좀 딸립니다.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또 심리가 확 돌아섰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거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달러 강세, 금리도 상승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를 미국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달러 강세에서 100대 다시 들어왔습니다. 10년물이 2.4%, 4.38, 4.4 근처까지 돌아온다. 부담이 돼요. 예, 이런 쪽으로 되게 보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몸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금리 내려야 되는데 왜 애꿎은 파월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고, 연준 의장 가지고만 닥달할 거고, 이런 쪽인데 직접 액션을 취해야죠. 예,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약간 그래도 기대했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이 가장 첫 번째로 타결됐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리스크온으로 또 갈 수 있게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화는 1404원 마찬가지로 살짝 또 약세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그런 분위기, 제 반락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무지 셉니다. 5%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95,000달러, 그러니까 9만 원대, 9만 5천 달러대 중반대를 지키면서 잘 지키게 되면 더 난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 예, 10만 2천 달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확연하게 수익이 확 늘어나긴 했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지금 이러고 저러고 있다가 지난번에 금 가격이 상승했던 랠리 비슷한 게 한번 또 비트코인에서도 가상화폐 쪽에서도 들어오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거는 일단 뭐 달러의 지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겠지만, 그에 따른 대안 쪽으로 금을 또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금은 약간 그래도 중국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보게 되면 달러를 회피하고 금을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만만하게 올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분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산 거고, 그리고 우리 달러를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되는 가상화폐 쪽을 좀 더 육성해서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유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차라리 너희가 관심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관점들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주말에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은 비트코인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아마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쪽도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어요. 혹시 매매 기회가 나오나 열어봐야 되겠죠. 그건 한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런 쪽에서 유가는 다시 급반등이 나옵니다. 60달러대 부근까지 들어왔습니다. 50달러대 부근 저기까지 가다가 60달러대까지 다시 들어온다. 일단 이거는 또 암묵적인 또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추가로 50달러대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용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떤 변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구리도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나오는 공급 쪽에 대한 변화로 이제 유가가 요즘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 빼고는 상품 쪽은 약간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영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는데, 일단 협상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를 그동안에 25%에서 10%로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영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세금 인하.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전기차 잘 파는 테슬라가 좋겠죠.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알루미늄, 철강 관세 전면 철폐. 이런 건 괜찮네요. 근데 이게 둘 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일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쪽이 또 강한 강점을 갖고 있을까? 별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의 제약사가 영국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간소화, 뭐 이런 얘기들. 농산물 시장 확대를 했지만 영국은 여전히 기존에 나왔던 GMO 같은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도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 관세죠. 이거는 유지가 됐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국가별 관세 뭐 25% 쪽에서 나머지 뭐 블라블라블라 어떻게든 이거는 다 철폐가 될 수 있다. 협상을 잘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관세에 해당되는 보편 관세는 이거 안 없애. 물론 영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것까지도 낮출 수 있겠다라고는 언급을 하지만, 과연 트럼프가 그럴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기본 여기서 나오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첫 협상이었고 첫 타결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무리 낮춰줘도 10% 밑으로는 못 낮춰. 이게 핵심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다 약간 그 나라의 품목과 그 나라의 또 여러 가지 협상의 태도에 따라서 뭐 약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10%는 유지를 하겠다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나온 얘기가 그거죠. 우리는 영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10%는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일단 이제 재정 관련된 쪽들은 요만큼의 수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얼만큼의 수출 확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자동차 쪽이겠죠. 이런 걸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고무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론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말에 어떤 중국과 협상이 실무 협상이라고, 실질적 무역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5%가 맥스, 여기서 얼만큼 낮출 수 있느냐 라는 쪽인데, 제가 어제 그 얘기 드렸었죠. 빌 에크맨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미중 간에 그동안 뭐 145% 말도 안 되는 거 확 낮춰졌네 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섹터들도 바로 뛸 준비할 겁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지수 반등, 지수의 강화, 탄력 강화, 그리고 또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또 피해를 받는 거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변화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바로 액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뛰고 관세 때문에 무관한 섹터로 움직였던 조선방산이 바로 약화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시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미국과의 중국과의 협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할 준비도,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뉘앙스가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반 뚝 자르고 반 다시 진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지금 노동 관련된 쪽에서 비농업 생산성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안 좋은 얘기죠. 예, 그런 쪽이고, 게다가 금리 동결 기준 계속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채도 달러화 강세, 국채 급등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모든 거에 부정적이죠. 이제 생활과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중산층 이하에서는 모기지 금리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가계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 쪽에서도 금리 산정하는데
이렇게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10년물 국제금리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판매에 대한 부담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런 게 부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예, 이거는 무역 협상은 테슬라를 위해서 만든 느낌입니다.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자동차 쪽들도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 특히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는 이거는 완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폐지, 다른 거 만들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더 세부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쪽들이고, 그동안에 나가지 못했던 중동이나 국가별 관련된 쪽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 없게 되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을 핀셋으로 규제하는 과정들을 좀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별 반응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도체 쪽에서 TSMC도 좀 못 가요. 예, 이렇게 쪽으로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그나마 탄력받았다. 저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나마 또 빠졌었던 빅테크 쪽에서 알파벳 힘내기 시작하고 다시 반등 시작을 하는데, 아직 조금 봐야 되겠죠. 수익성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아마존 강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반등 시도를 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팔란티어, 와 이거 미국 시장에서도 AI 물론 결합된 소프트웨어 이쪽이 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연관된 한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빅테크처럼 움직이는 대형 소프트웨어 쪽들, 이쪽은 압박이 좀 나옵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처럼 똑같이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중형급 성과내는 소프트웨어 쪽들은 또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중소형급 소프트웨어 쪽들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성과가 뚜렷한 쪽들로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쪽들은 빅테크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 이것도 아주 몇 번 저희가 혹시 관심 있으시게 되면 한번 다뤘었죠. 요 자리 눈여겨봐야 된다. 어디 찍었습니까? 예, 요 자리, 요런 자리 딱 찍고 돌리는 거죠. 아마 강한 추세 종목들은 가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요런 자리를 들어도 이렇게 만드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 들어온다. 아주 매수 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그리고 또 혹시나 직접 고점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냥 욕심 없어요. 적어도 반이나 요만큼 남기고 다 정리하고 나머지만 끌고 간다. 이런 전략들 참 좋습니다. 이틀 사이 한 10% 넘게 수익 나게 되면 미국장에서 센 종목 가지고 대응한다. 이런 전략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볼까요? 예, 지금 나머지 또 어제 보니까 중소형, 그러니까 러셀 2000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테마가 강하다는 얘기 있죠. 미국 시장도 약간 한국 시장처럼 약간 테마 그리고 섹터가 강한 시장으로 좀 바뀌어 있는, 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양자 컴퓨터 이쪽도 강한 모습들이고, 국내에서도 아침에는 좀 움직이겠네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들, 미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다 보면은 여기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보게 되면 움직일 것 같고, AI, 의료, 바이오테크들 강했고요. 또 드론, 비행택시, 드론, UAM 이쪽도 강했다. 팔라다인이 11%나 올랐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우주개발, 우주항공 강하다. 3, 4%대 또 올랐다. 우주항공 쪽들은 정책 테마도 연결이 돼 갈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정책 테마 관련된 쪽에서 계속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강한데, 이번에도 한국형, 스타링크 관련된 쪽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을 살짝 하다가 조금 좀 아직 가다듬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O 저궤도 위성통신 이쪽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또 터날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강하다 보니까 또 코인 관련된 쪽들, STO 관련된 쪽들도 국내에서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또 혹시나 또 기회 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들 보시고, 하지만 시장은 요거 약합니다. 제약바이오 여전히 약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약간이나 추진 쪽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직도 관세 관련된 의약품 관세 얘기를 좀 불확실하고, 근데 이거 약간이나 쪽들은 우리랑 그렇게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세 관련된 쪽들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될 걸로 봐야 될 거.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턴을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야간 선물 0.16%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걸 본다고 하게 되면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지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간다. 한국 증시 지수는 그냥 반도체랑 2차 전지랑 그런 것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라고 보진 말고, 이렇게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강한 이렇게 주도를 하는 섹터들이 쉴 때 가장 나오는 것들은 섹터 강세, 그리고 또 주도 섹터들이 요거 대안되는 섹터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즐겨야 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쪽이 많다. 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섹터들 뭐 조선방산부터 어제는 화장품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네. 뭐 전력기기까지 세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를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거나 아니면 이거 언제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게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비중 많이 갖고 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한 30%나 아니면 비중을 뚝 잘라서 이거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후퇴라고 보셔야지, 이거 손해보고 그냥 나 다 달고 내 돈 날라갔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에어클래스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꼭 많이 드리거든요. 손해를 보고 있다. 맞는 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그러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내 단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요거라도 해서 그러면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놈의 자식, 막 내가 손해본 것도 속장에 있는데 이거를 손해 확정시키고 자르라고가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대안되는 섹터가 얘가 쉬게 되면 당연히 강한데, 여기서 충분히 그나마 좀 해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러면 그동안에 3천만 원 정도가 30%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정도가 요 정도 해당되는데, 그 1천만 원 날린 거죠. 30%다 보니까 마이너스 1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2천만 원이 남긴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종목들을 사라. 마음이 참 안 동하겠죠. 하지만 투자는,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들이 여기서 다 움직이는데 그거를 액션을 취해야지. 거기서 그냥 나 손해 1천만 원 보고 가지고 이거 가지고 미치겠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 그냥 나머지 갖고 있게 되면 그건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담은 10%도 먹는다. 아니면 또 그 섹터에서 5% 10%씩 찾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움직이지도 않을 걸. 그대로 마이너스 1천만 원일 걸. 이걸 조금씩 줄여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담은 200 아니면 300 이런 식으로 10% 15% 찾아서, 자 다음은 2천만 원 손해본 거 2천만 원 가지고 2,500이나 2,300이나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반도체나 2차전지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다시 타게 되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섹터를 이용하고 다시 움직일 것 같은 내 종목 때 다시 타자. 이게 더 좋은 전략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염없이 비중 많다고 하염없이 그만 바라보면서 대응하게 되면은 절대 이런 호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좌가 못 돌아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다. 마음을 먹고 대응을 하실 때는 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제대로 정리 못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또 중기저항선 이탈한다 그러면 잘릴 땐 잘라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뭐 어떻게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왜 매매에 대해서 너무 좀 이거 매수하면 이걸 되게 나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 중기적으로 가야 돼, 이게 마인드에 딱 박혀 있으면은 한국 증시에도 매매 못 해요. 예. 시세가 바뀐다 그러면 비중은 또 줄이고 또 그에 맞게 또 비중 늘리고 할 수 있는 좀 빠른 매매가 같이 해주는 게 K증시의 서바이벌 전략인데, 이거를 못 하시게 되면은 좀 계속 질질 끌다가 기차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샀던 에코프로 무슨 지금 30만 원, 50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라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그걸 내가 액션을 취해서 그거에 대한 폭들을 만들어 가야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예. 잔소리, 노, 쉽.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는 단기 평선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 어제도 2590 단기 저항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지 않는 이상은 이거 돌파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간다고 하더라도 시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밑에는 단기 평선 지지하는지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늘도 보게 되면은 한 2570이네요. 오늘은요. 살살 좀 올라갑니다. 2570, 2590 사이 쪽에서 어제도 보니까 고가가 2591이었어요. 시가가 고가가 2590.90. 네. 폭은 맞춰가는 거죠, 거의. 그래서 요런 상태 쪽에서 만약에 오늘 2570이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2540도 빠질 거기까지도 이탈할 준비는 해야 되겠죠. 종가상을 이거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쯤에서 흐름들 맞춰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나왔던 얘기, 미국과 관련된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이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직접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말에 신뢰가 없는 거죠.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 뭐 24시간은 무슨 뭐 240일 걸리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 요거 아마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하고 거기서 평화협정 가는 게 여기 나와야 된다 그러면 또 저희 뭐 재건조 이런 것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런 뜬구름 잡는 이제 섹터는 별로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보다 좀 더 효과적인 좀 강한 또 실적에 기반되는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거기서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지금 정말 내리할 것. 네. 예.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좀 제대로 하세요. 예. 금리 인하는 제트 연료와 같은 것이다. 근데 이건 뭐 넘어가고요.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해서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한쪽들. 근데 이게 보니까 머크, 릴리 이런 회사들 다 지금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셀트리온이 하반기에 계획 짜서 간다고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조용히 있고요. 근데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다 그 대상이 들리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못 갈 것인가? 아니면 관세 그냥 그거 안고 그냥 수출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서 수출 기반 그러니까 생산 시설 기반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운영하고 그 높은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관세 분위기 나갈까? 가서 돈 투자해 가지고 그 높은 비용들 감소하면서까지 생산하는 게 나을까? 이거 지금 따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관세율이 얼마인지가 더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타임즈에서 뉴욕 포스트에서 요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부과금을 중국산에서 50에서 54%로 낮추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한다. 안쪽으로들. 요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시장 관세 피해왔던 섹터들 움직일 수 있다. 요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섹터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 K뷰티. 네, 뭐 무슨 얘기들 참 많이 드렸었어요. 저희 파워 수급할 때나 시황할 때나 일단 숫자가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변화가 될 것이다. 한쪽들인데 4월 달에 거의 역대 최대 수출 4월달 기준으로 보였었고 2월달부터 이렇게 터다는 화장품에 대한 수출들의 동향들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애써 그냥 아유 화장품 또 가겠어 아유 지겨워 이러고 하다 보니까 놓친 거죠. 저희가 수출 잘 되고 내수 확대가 같이 이어가는 흐름들. 내수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쓰는 금액들이 내수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화장품, 임용기기, 톡신 참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이 종목 여기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어제 하루에 또 이렇게 쫙 뻗다 보니까 뭐 같이 비중 키우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APR 눈물 납니다. 어제 계좌에 찍힌 거 보니까 드디어 100% 그냥 APR을 잘 끌고 오셔서 다행인데 여기서는 10만원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줄여주세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동안에 버틴 게 나에 대한 선물 생각하시고 비중 줄이시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담 없는 비중만 끝까지 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뭐 지금 뭐 다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동안에 준비 잘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뭐 파마리 있었지 이것도 뭐 거의 70% 수익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해봐야 뭐 무슨 그냥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 맞고 그다음 시장에 맞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또 아직이라도 지금이라도 할 만한 종목들 계속 찾고 혹시 주말에 나오는 파워 수급 때도 이런 수급들 괜찮았다 그러면 보셔야죠. 딱 집어내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임플란트 쪽들은 대선 후보가 이제 임플란트도 확대시키겠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 소비 개선 쪽까지도 나온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한 임플란트도 수혜를 보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덴티움이 제일 중요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혹시나 덴티움에 전혀 저희가 관심 없는 쪽입니다. 이쪽들 저 무슨 뭐 해봐야 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도 맞아간다 그러면 덴티움 주가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바닥은 찍었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여기 지금 강한 장기 저항대가 있죠. 여기 시도했다가 빠졌고 시도했다가 빠졌고 이번에 또 들어옵니다. 여기를 안착시켜 버린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안쪽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76,500원인 것 같은데요. 안착해서 위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또 시나리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지권을 안착하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린 자리도 단기,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막혀서 여기서 막 버텨내는 것들 아주 좋은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요한 지지권 딱 지지하고 돌아서는 것들. 저희가 전혀 기대가 없는 섹터고, 임플란트? 에이,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때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다음 85,000원대까지 벌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일단은 또, 시장에 관심 없는데도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전선 전력기기. 이거는 올라온 지 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는 필요감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죠. 3년 동안 밀렸다가 올랐다가 하다 보니까 작은 악재라도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와르르. 피크가 전냐 와르르. 그렇지만 지금 펀더멘탈 바뀐 게 있습니까? 회사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 HD 현대일렉트릭도 2030년까지는 쇼트치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미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실적 북미 수조가 요만큼 줄었다고 하더라도 와르르 패버리고 거기다가 팰 때 공매도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럴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시세 빠지면 빠진다. 전력기기 지금 빠지니까 지금 관심 없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해라. 리스크 그 밑에다가 손절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전히 강하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 쪽 이제 이쪽도 딱 이제 돈을 푸는 구조잖아요. 돈을 풀게 되면은 그걸 어디다 쓰겠다라고 하는데 유럽도 인프라 쪽들 신경 써야 됩니다. 유럽은 워낙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변압기 관련된 전선 이런 것들도 지금 리뉴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포르투갈 그리고 지난번에 스페인 사태처럼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크겠죠. 이런 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들이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쪽에서의 전력기기 오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잘 보시고 여기서 수주나 발주가 나오는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압기랑 같이 움직이는 변압기 전선 같이 움직이는 일진전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딱 두 개만 봅니다.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은 회사 일진전기, 산울전기. 근데 일진전기 볼까요? 어제도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막 벗어나게 되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오버슈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직전 고점 때 이 정도 3만원대 위쪽까지 들어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또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기회가 많다. HD 현대일렉트릭 볼까요? 이것도 지금 참 보고 있으면 그래요. 이런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이런 때 같은 경우 실적 발표에서 그 나올 때가 요때였었죠. 요때 나올 때 요때 나오고 요때 또 나오고 요럴 때 부정적인 얘기는 한 몸에 맞는다 그러면서 밀려 내려갈 때 분명히 내려가면서도 가격 멜트가 이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다가 손절하래요. 여기다가 리스크 관리하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시도했다가 장기 저항선 일본에 돌파 못해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거죠. 아주 양호하게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항은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전 고점 때문까지는 들어온다. 거기서 살짝 줄였다가 다시 터널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바뀐 건 없다. 한쪽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 종목들 계속 찾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LS 그룹 잘 보셔야 되겠죠. LS 쪽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쪽에서 오랜만에 오는 가온전선은 또 회사 쪽에서 직접 매입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신고가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오리온홀딩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약간 지주사 중견 지주사급인데 패턴 맞춰가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보여진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오리온홀딩스죠. 이거 주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가나? 이것도 차곡차곡 살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쪽에서 낙폭 컸던 회사들 이런 거 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다우기술은 거의 키움증권과 같이 움직인다. 이것도 언제 여기까지 왔지? 다우기술 이것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인데 고점 돌파해버렸네요. 저희가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쪽이지 않습니까? 중형급 소프트웨어를 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좀 의외의 종목 중에 하나가 남양유업 이것도 이제 언제 여기까지 왔죠?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은 계속 고점 만들어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월봉 보게 되면 지난번 그때 홍 회장하고 그 사모펀드랑 얘기 나왔던 고점 때 돌파해버렸네요. 앞으로 변할 것이다. 남양유업 보게 되면은 이제 회사가 변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지 그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분위기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음식료 쪽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온다. 이거 모르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누아비전은 이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꾸 아직까지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너무 미련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매매를 하실 거면은 한미반도체 똑같습니다. 안 좋은 거 가지고 30% 덜어내서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는 한미반도체는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눌렸을 때 이거 샀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이걸 좀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러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실적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EPS가 이렇게 가장 좋아졌는데 왜 안 가느냐? 아직도 이해를 못 하세요. 멀티플의 확장이 예전과 지금 똑같이 줄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직 주식의 K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멀티플은 거기 줍니다. 근데 과거는 빠지고 새로운 걸 가지고 또 밸류 확장들이 나온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수급 쪽에서는 고종목 하려면 눈길이 듭니다. 두 종목만 볼게요. 삼성 E&A 이거는 실적 별로였었는데 그렇다고 안 빠져요. 여기 장기 이평선 쪽에서 쫙 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파 구간이 나오나? 하고 보다 보니까 2만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요런 때 지지하는 때가 제일 중요하죠. 횡보하네? 안 빠지네? 그러다가 딱 터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안착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스코 DX 이것도 패턴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지켰어요. 좀 가다가 이런 거 잘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지켜내게 되면은 또 저항대 앞두고 다시 슥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저 위쪽에서 뭐 정책 테마주라고 많이 오른 거 거기다가 더 가네 마네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지금 지지했던 거 잘 지지한 다음에 턴하는 과정들이 올라올락 나오다가 돌파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시세가 나오나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좀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몇 개 좀 봤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고 한 사모펀드 하나솔루션 제가 태양광 쪽은 다시 보자. 근데 태양광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을 보자. 이 얘기 드렸었죠? 강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진적이 왜 사요? 좋습니다. KTNG 실적 잘 나왔네요. 이것도 약간 한국전력 따라가는 그런 유틸리티 쪽처럼 쫙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렉트릭 다시 돌아오고 있고 사모펀드 조선 쪽들 여전히 관심 갖고 있고 VT 좋아하는 쪽이죠. 클래시스 저희 좋아하는 쪽들 이것도 강한 것 같고 원택 그만하겠습니다. 잘 나간 잘했습니다. 카페24 요거 어제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원래 예상이 한 63억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59억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 시장에서는 이거 스트릿 컨셉이 100억이었다. 안돼. 그래서 와르르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매매를 한다. 시간은 없지만 빨리 볼게요. 이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자리가 이렇게 와서 좀 고점에서 지난번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이런 자리 쪽에서 이거를 줄여야죠. 저희 그러니까 에어클래스에서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저항에 들어오게 되면은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줄여야 된다. 그리고 다음을 눌림목을 준비하자. 그렇게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래도 알아서 저희 이런 쪽에서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줄이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여기서 쫙 시작을 할 텐데 일단 57,000원대 여기서 그러니까 58,000원대 오늘 종가가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을 텐데 약간 지금 따라왔던 그러니까 지금 매도 또 만만치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만약에 이 종목이 53,000원대 중반대 들어온다. 여기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58,000원대 부분에서 지지가 들어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거기 일단은 지금 싸게 들어가야 되겠죠. 58,000원대 이상에서는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밑에서 이 정도 부분 라인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비중을 늘리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비수기고 그런 쪽에서 눈높이를 못 맞췄다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또 민감하게 작용하네요. 왜냐면 지난 분기가 100억대가 나왔다, 110억대가 나왔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비수기 쪽과 함께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자리 찾아가면서 봐야 될 종목이다.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강자이기 때문에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늘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쪽 약간 줄이고 지금 차트도 보면서 이런저런 종목들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같이 체크해 주시고 저희는 뭐 종목 장세 될 땐 종목 장세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또 뭐 돌풍 우박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잘 대응 좀 피하시고 오늘도 종목과 함께 섹터와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하십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말에 아시죠? 파워 수급 이쪽에서 책 안 보시면 손해실 텐데요. 뭐 예, 딱 이렇게 또 정리해서 딱 하는 코너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같이 봐주시고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